평면에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비춰지는 그림자, 맺히는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정사형의 한자 뜻풀이가 될 것인데, 근데 우리는 그림을 좀 생각해 볼게요. 이제 정사형에 대해서. 자, 정사형은요.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지만 거기에 이렇게 면이 하나가 잡혀 있고 여러 가지 도형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한번 얘기를 좀 해보자. 거기 있는 것들을 외울 게 아니죠. 점 P 평면 알파 묘의 정사형은 어떻게 될까? 점은 그림자가 뭘로 맺힐까? 그러면 당연히 점밖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입니다. 직선. 여기 점이 있을 때랑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을 그림자를 비춰주면요, 그림자가 어떻게 보일까요? 라고 한다면 직선 또는 점도 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말 문제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정사형의 의미가 평면의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맺혀지는 그림자라고 생각해요. 맺히는 그림자인 거니까 만약에 직선이 이 빛과 나란하게 서 있었다면 얘가 점으로 보이는 시선에서 빛을 쐈으니까요. 그림자도 그냥 점으로 찍힐 거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직선의 그림자는 직선 또는 점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 거는요, 다각형인데요. 다각형도 마찬가지죠. 다각형이 되는 게 아니라 천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 거지? 우리 저번에 삼수선의 정리를 했으니까 그 상황을 생각해봐도 괜찮겠죠. 이 평면에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직각삼각형이 있었다면,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삼각형에 그냥 이 밑변 얘만 그림자로 이렇게 손으로 맺히게 되겠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고. 근데 만약에 살짝이라도 좀 기울어져 있다면 진짜 이 온전한 면이 다 표현이 되진 않겠지만 뭔가 다각형으로 또다시 표현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요, 이제 입체 도형으로 넘어가시면 입체 도형으로 그림자가 맺힐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정사형 자체도, 정사형도 무슨 도형일까 얘들아? 이것도 평면 도형이에요. 평면에 맺히는 그림자의 모양이기 때문에 평면에서 점선면으로 이루어진 도형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요, 절대로 입체 도형의 그림자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써져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제 입체 도형도 선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입체 도형의 그림자가 선이 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거고, 점은 더더욱 불가능할 거고, 근데 입체 도형은 반드시 평면 도형이 된다. 입체 도형의 정사형은 평면 도형이 된다. 그런 내용들이 첫 번째 표로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직선하고 다각형에 대한 내용이었죠. 직선의 정사형은 한 점으로 보일 수도 있다. 거기에다가 살짝만 표시. 그리고 다각형의 정사형은 선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굉장히 특수하게 수직 방향으로 서 있는 형태가 된다면 그림자가 다각형이 아니라 선으로 보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정사형의 길이 내용을 하면서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직선과 저번 시간에 직선, 평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직선과 이번에는 마지막 조합인 거지. 평면 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건데요.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정사형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선이라는 거는 만약에 이 평면과 이루는 각이 있으려면 위치관계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요, 한 점에서 만나는 위치관계가 일단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의이긴 한데요, 당연히 그러겠죠. 만약에 나란다면 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 몇 도라고 표현할까? 만약에 직선, 아직 안 배웠지만 상식적으로 몇 도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루고 있는 각이 애초에 정의도 안 되겠지만 각을 굳이 얘기한다고 해도 0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0도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도 아니고, 포함된다라고 하면
포함된다. 그러면 이러면 진짜 연도입니다. 진짜로 이루는 각이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각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금 뚫고 지나가는 상황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 똑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직선 L이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각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우리는 이 직선 L 선상의 임의의 점, 이 평면 알파와의 교점 말고요. 또 다른 임의의 점 하나를 잡은 다음에 이 평면 알파로의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한다면 여기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기 아무 이름이 안 적혀 있네요. 교점을 뭐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A와 H를 연결함으로써 직선 두 개, 물론 선분으로 그려놨지만 그 직선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표현이 될 거다. 그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얘기합시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수직이 아닐 때, 수직일 때는 그냥 굵도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미 배웠던 거니까 수직이 아닌 뭐 일반적인 기울어진 정도를 갖고 있는 상황일 때 직선 L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을 직선 L 프라임이라고 하자. 이때 두 직선 L과 L 프라임이 이루는 각을 직선 L과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L의 정사형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나는 어차피 우리는 다시 한번 책에 나와 있는 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직선 L 자체의 정사형을 표현하면 또다시 여기 직선이 표현될 거고요. 그럼 두 직선이 교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그려질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각의 모양이 잡히게 된다. 이때 이루고 있는 각을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 이 각의 크기를 측정할 때는 결국엔 또다시 직각삼각형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이어서 배우게 될 것이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교점이 아닌 또 다른 임의의 점을 잡았을 때요. 이 점의 정사형은 또다시 점이 될 거고요. 수선의 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연결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얘기이고요. 그때 그 각의 크기를 우리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 등등의 개념을 통해서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바로 2번 이제 본격적으로 봅시다. 정사형의 길이라고 나와 있는데 정사형의 길이 이제 선분 AB를 잘라봤어. 그럼 여기 그림은 다 설명할 수가 있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겠다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러면 이놈의 정사형은 어떻게 내려질까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놈의 정사형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그 중에 일부 선분을 잡으면 이놈의 정사형도 여기 어딘가 이렇게 내려질 건데 그 어딘가 양끝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라고 하면요. 이 선분의 양끝점 있지? 여기 하고 여기 이 점의 정사형이 이쪽으로 맺혀질 거고요. 이 점의 평면 알파유의 정사형이 여기에 맺혀질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 어떤 선분의 정사형은 양끝점의 정사형끼리 연결한 선분으로 표현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나는 정사형을 이제부터 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정사형은 이제 뭐 그림자기는 한데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맺혀지는 그림자기는 한데 우리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수험생의 목적에 맞게끔 이렇게 기억합시다. 얘는 결국에는 수선의 발의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집합이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각의 크기, 길이 분석을 하는데 너무 당연한 개념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근데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게 요거예요. 자, 세타라고 하자라고 하면 이 성분의 길이를 여기 식에서 지금 뭐라고 잡았죠? 그냥 뭐 A라고 잡았습니다. 요 길이와 요 길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지. 나 여기다 그냥 표현을 해볼게. 어차피 책에는 처음은 A라고 나와있지만 그냥 이거다 K라고 잡아볼게요. 이 길이 자체를. 그러면 이 밑에 정사형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
놈과 평행하게끔 딱 잡아볼게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동의관계 개념으로 세타를 끌고 올 수가 있겠고, 그런 다음에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다는 개념을 이용하시면 결국에는 K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정상의 길이 자체가 K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서 넘어오면 되겠구나,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만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으면 어떤 정사형의 길이를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게 되겠구나, 이런 얘기고요. 그 밑에 정사형의 넓이 있잖아. 자, 방금 이해했던 거를 이제 넓이를 가지고 있는 평면도형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 지금 그리고 똑같이 배우는 거구나. 한 번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만 그렇구나. 자, 이제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평면과 평면이 만나고 있는 거고, 평면과 평면이 만나고 있을 때 뭐를 제일 먼저 체크? 교선이에요. 그래서 이면각에 대한 복습도 다시 한 번만 해보면 결국에는 수선의 발을 일치시킨다. 이 교선의 수직인 수선 두 개를 그릴 건데 수선의 발이 일치하도록 그리면서 우리는 여기다가 잠깐 볼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수직이 되게끔요. 일치시켜 놓고,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 교선이 정으로 보이는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결국에는 직선과 직선이 이루고 있는 각의 개념과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지겠지. 그걸 이면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상식적인 생각을 하나 더 해볼게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평면도형이 있어요. 대충 들어봅시다.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도형이 있어. 이제 여기서 나는 이 바닥 평면을 알파라고 할 거고, 알파의 수직 방향으로 빛을 쐈을 때 이 보라색 평면 도형의 정사형이 어떻게 그려지는 건지 생각을 해보면요. 얘는 평면 도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면 도형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아니면 선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지금 애초에 내가 기울어져 있는 상태로 그려놨기 때문에요. 얘는 뭔가 조금 찌부된 느낌으로 그려질 것 같은 느낌이 있나요? 근데 그걸 수학적으로 표현해보면 이런 얘기다. 자, 너희 적분 했나? 부분 부적도 같은 거 했나? 잘게 쪼개가지고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그런 개념들? 그러면 이제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네. 우리 결국엔 이놈의 넓이는 결국에는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어. 이걸 아주 잘게 직사각형들로 잘라보면요. 자, 이 교선과 나란한 방향, 그리고 이 교선의 수직인 방향을 딱 잡았을 때 수직인 방향으로 잘라내고요. 그 다음에 나란한 방향으로 잘라내면 무수히 많은 직사각형들의 합으로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거의 정사형으로 갔을 때 이 교선과 나란한 방향의 그 길이는 어떻게 바뀔까요? 그림자에서. 이거 하나 잘라볼게. 내가 만약에 교선과 나란한 선분이 있어요. 이런 선분이. 그러면 이 선분의 정사형의 길이는 지금 이 원래 주어져 있던 선분의 길이랑 같을까 다를까?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아? 그치? 그게 상식이 아니야. 상식. 여기에서 지금 결국에는 교선과 나란한 방향은 어차피 빛으로 쐈을 때 이게 그냥 그대로 내려가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림자도 정확하게 똑같은 길이를 갖고 있는 성분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수직 방향 성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수직 방향의 길이.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분들이죠. 이런 분들. 그럼 수직 방향이라고 하면
얘 연장했을 때 결국에는 이 교선과 90도를 이루고 있는 수선상의 어떤 성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이 개념, 이 성분의 정사형이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 선이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밝혀질 건데, 그러면 교선의 수직 방향인 길이는요, 우리는 이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만큼 곱셈을 입혀지면서, 곱셈이 입혀지면서 길이가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여기서도 우리가 넓이라는 건 결국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 이 교선의 평행에서 뭐냐고? 곱하기 수직 방향의 길이.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사형의 넓이로 넘어갈 때, 정사형의 넓이로 넘어갈 때 어디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냐면 이 평행한 방향으로의 길이는 절대로 바뀌지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수직 방향으로의 길이, 얘는요 결국에 코사인 세타를 입혀서 넘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적용을 시킨 다음에 넘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렇게 한번 다시 써볼게.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따라서 정사형의 넓이는 이 원래 도형의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제곱을 곱한 게 아니라요, 평행한 성분의 길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수직 방향의 길이는요 코사인 세타가 입혀지기 때문에 결국에 얘 곱하기 얘를 하시면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서 넘어오게 되겠구나, 그런 얘기들이 여기 3번 내용에 그냥 결론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은 어떤 특정한 다각형, 삼각형을 놓고서 실제로 넓이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준 거지. 근데 본질적인 개념은 딱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너희들이 방금 상식적으로 대답했던 이 나란한 방향은요, 빛을 썼을 때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수직인 방향은요,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내려간다. 그 쪼그라드는 과정 자체가 코사인 세타가 곱해지는 과정이다. 그것만 이용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적분의 어떤 그 상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게 쪼갰을 때 이 모든 수직 성분만 다 코사인 세타 영향을 받겠구나. 그리고 평행 길이들은 다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따라서 넓이는 결국엔 원래 넓이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된다. 이게 한 줄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원래 도형을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제 여기 좀 그림을 한번 보여볼게요. 이 보라색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미지는 이거야. 이제 여기는 그대로, 이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이만큼은 살짝 찝되는 모양으로 여기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수선의 발의 집합이라고 생각해보면요, 끝점이 이 정도까지 다 있을 거고 이 정도까지 다 있을 건데, 요 길이는 우리가 똑같이 보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존이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의 길이는 유지가 되는 모양을 볼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책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만 적어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맨 밑에 그리네요. 여기가 S 프라임이라고 나와 있고요, 얘가 S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도형이고요, 얘는 그 도형의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인데, 이거를 우리는 그냥 앞으로는 소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원형이고 이걸 정사형이라고 부를게요. 원래 도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도형이었고요, 그놈의 평면 알파 위로의 그림자를 그놈에 대한 정사형이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정사형, 원형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가지고 간단한 문제들을 조금 봅시다. 수제 4번을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서
여기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필수예제 4번 첫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왜 이렇게 덥지? 왜 이렇게 덥지? 자, 직선 AG와 평면, 바닥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는데요. 그럼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가장 중요한 거냐면 결국에는 수선의 발을 찍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선의 발을 찍는 게. 그러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정육면체에 대각선이 있고 이 바닥면이 있을 때 바닥 평면을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우리는 여기서 이미 뭐는 잡혀 있냐면 이 직선과 평면의 교점은 잡혀 있어요. 잡혀 있습니다. 교점은 잡혀 있고요. 그러면 이 노란색 직선상에 교점이 아닌 또 다른 점 하나를 잡아주고 수선의 발을 찍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능하다면 이미 잡혀 있는 점들을 가지고 분석하는 게 좋겠죠. 일단 여기를 적어볼게요. 여기. 요 점에서 바닥에 내린 수선의 발은 우리 어차피 지금 요 선이 바닥과 90도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 그 90도 관계가 잡혀 있는 대표적인 입체도형이 정육면체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 평면 알파 위로의 정사형이 여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수선의 발을 찍어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찍고 나서 또다시 무슨 삼각형으로 분석이 이어지는 거야? 이게 무슨 삼각형이 돼버릴까요? 직각삼각형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이 돼버리는 이유는 뭐야? 이거. 이 바닥에다가 수선을 바닥에 수직이 되게끔 내렸는데 너희들 여기가 90도가 된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개념. 바닥과 어떤 평면과 직선의 수직 관계를 이루면 그 평면에 포함된 모든 직선과 다 수직이다라는 것을 밝혀냈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상식으로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90도가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또다시 세타의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답은 얼마예요? 직각삼각형이 잡혀 있으니까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하면요. 밑변분의 밑변 하시면 되겠고 이거 정육면체 대각선의 길이 얼마지? 지금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네. 얼마예요? 63. 그리고 밑면의 대각선은 루트 2 이렇게 잡아주고 그러면 얘는 3분의 루트 2 코사인 세타 값이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4-2번도 한번 볼게요. 4-2번. 4-2번은 밑면이 정사각형이고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2인 정사각뿔에서 A, B와 B, C, D, E가 이루고 있는 각의 크기인데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보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고 있는 각이야. 그러면 우리는 교점 말고 또 다른 점 하나를 찾아준 다음에 그 놈의 정사형까지 찾아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분석하면서 모든 분석의 출발이 이 직각삼각형이다. 아니겠죠? 그럼 너희들은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점을 찾고 싶나요? 교점은 뭡니까 일단? 직선 AB와 바닥 평면의 교점은 점 뭐예요? B예요. 그래요. B. 그러면 나머지 교점 말고 그 외의 점을 뭐라고 잡고 싶어요? 여기서 이 문제에서는 B 말고 A를 잡는 게 맞을까? 그렇죠? A 말고 뭐 특징적인 점이 없으니까 A 잡아놓고 그러면 우리가 A에서 바닥으로의 수선의 발을 떨궈주시면 그게 어디에 떨어질까만 찾으면 되겠지. 어디에 떨어질까? 정사각형. 뭐라고 했어? 대각선의 교점. 그렇죠? 대각선의 교점에 떨어질 거니까 결국에는 나는 지금 그리고 이 문제로 만들어면 되겠네. 대각선의 교점에 떨어진다라는 거를 우리는
데이터는 너희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오른쪽 페이지 필수예제 5번 가서 너무 쉬운 개념이니까 우리 필수예제 5번에 거기 밑에 바로 밑에 문제 좀 보자. 5-2번 문제를 볼게요. 한 번만 5-2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방금처럼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뭐였죠? 우리 평행 결국에는 교선과 나란한지 아니면 수직인지 그거를 체크하시고 나란한 방향의 길이라면 바뀌지 않고요. 수직 방향이라면 코사인 세타의 영향을 입는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5-2번 한번 풀어볼래요? 5-2번 생각을 먼저 한번 해봐. 얘기해보자. 지금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은 이 바닥평면과 어떤 관계인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직선 BC가 평면 베타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요거 평면 베타, 평면 알파의 교선과도 나란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랑 나란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놈의 그림자는 그대로 이 성분의 길이랑 똑같이 유지가 될 것이고, 요거 내가 정사형 3개 점에 대한 정사형을 좀 찍어놓고 갈게요. 우리 밑에다가도 어떤 도형을 완성을 시킬 건데, 일단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걸 파악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몇 도로 잡혀 있으니까, 90도로 잡혀 있으니까, 요 놈은 어떤 영향을 입고 오는 거지? 교선과 90도 방향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를 두드려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30도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30도의 영향을 받아서 짧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나머지 얘가 문제지. 얘는 뭐예요? 얘는 교선과 나란하지도 않고 수직 방향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면 이 노란색에 대한 정사형의 길이는 간접적으로 부족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어차피 요놈들도 여기랑 연결하면서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까? 하나만 더. 여기 90도가 유지된다는 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야. 되나 이거? 네. 그러면 길이 이거 구해볼게요. 우리 AB의 길이가 지금 2였고 여기가 3이었으니까 이거 3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고 코사인 30도 영향을 받으면서 얘는 루트 3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90도도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얘는요 9 더하기 3에서 2 루트 3이 된다. 12가 된다. 다 더하시면 3 플러스 3 루트 3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제 그 각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자. 방금 90도가 너희들이 유지된다라고 했던 거를 한번 그림으로 또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지.
각에 대한 언급이 사실은 거기에 책에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고요. 뭐 당연하다라고 끌고 가는 게 보통인데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을 해보자.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가 뭐 예각으로 잡혀 있는 상황을 그려본 거야, 얘들아. 그래서 여기가 베타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 우리 하나의 선은 교선과 나란하게 잡아놓을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하나를 이렇게 90도가 되게끔 잡아놓을 거예요. 90도가 되게끔. 얘가 지금 90도인 90도입니다. 그러면 왜 이게 90도가 유지가 되는지 그거를 얘기할 수 있을까? 정사각 내렸을 때 이 각의 크기가 90도로 유지가 되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거 연장 여기 교선과의 또 교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지? 그치? 그리고 그 각도 그대로 90도가 유지가 될 건데, 여기 끝점에서 바닥표면 알파로의 정사를 내려볼 거고요. 내려볼 거고요. 내려볼 거고, 이렇게 갈 거야. 지금 그 상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평행 성분은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요. 이 정도에다가 딱 그려놓을 수가 있어요. 똑같은 길이를 유지하면서. 그리고 이놈의 정사형을 어딘가에 떨궜을 때 그 점을 내가 여기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 끝점이 정사형이 여기로 내려지니까 이 연결한 선이 요놈의 정사형이 될 건데 얘를 우리 어차피 연장해서 그냥 이 직선의 정사형을 생각했을 때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서 그 직선상에 초록색 선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정리에 의해서 여기서 어딘가에 수직 내리면요. 평면이랑 수직이고, 그러면 여기 수직이고요. 수직 잡혀 있으니까 이쪽도 수직이다라고 삼수 정리를 덧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는 이놈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각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 각에 대해서 분석할 때, 이제 이 각은 어디로 끌고 오셨어요? 자, 얘를 다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당겨갈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 90도인 거 찾았으니까 결국에 이쪽이 90도가 되고요. 그러면 동위각의 균형으로 끌고 와서 90도가 유지된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상식적으로도 90도가 그대로 내려온다는 걸 느낄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만약에 90도가 아니라면 어렵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잡혀 있어요. 하나는 교선과 평행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90도가 아니고 조금 더 기울어져서 얘가 예를 들어서 이 예각이라고 합시다. 예각. 자, 그러면 이놈의 정사형을 한번 또 그려봤을 때 여기는 유지가 될 거고, 요놈의 수선의 발이 어딘가에 떨어질 거고요. 그렇게 연결해서 그럼 이 각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예각이랑 요 각이랑 비교했을 때 일단 얘는 예각일까 직각일까 중각일까도 생각해야 되고, 그럼 만약에 예각이라면 각의 크기가 똑같을까 다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 느낌은 일단 뭘 것 같아? 예각, 직각, 중각 중에 뭘 것 같아? 예각. 그럼 크기는 같아?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크기는? 그럼 예각이 분석하기 힘드니까 이 상황을 볼게요. 여기에 90도
90도가 되는 선 하나를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잡아봅시다.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러면 요놈의 정사형은 또다시 이렇게 90도를 이루게끔 잡힐 거예요. 잡힐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예각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겠네. 자, 근데 이 크기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너 이거 노트를 한번 적어봐봐.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계 변화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각의 크기가 이게 어떻게 바뀔까? 힌트를 하나 더 줄게요. 그리고 수직인 성분을 이쪽에다가 만들었다고 해보시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가 90도 이상이냐? 그러면 내가 요 삼각형의 정사형을 분석하겠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또다시 정사형이 내려갈 거고 얘가 90도인 게 보존이 될 건데 그러면 이 예각과 이 예각의 각의 크기가 같을지 다를지 이제는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까요? 주원아 어떻게 되니? 왜 팔짝기가 못 나가? 그렸어? 이 삼각형 잘 집중해봐. 그리고 요 길이 그냥 이 삼각형의 요 밑변이라고 할게요. 여기 길이 A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유지가 되겠네. 그 다음에 초록색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를 내가 B라고 한다면 B는 지금 교선의 수직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두드려 맞죠? 수직의 세타 입혀서 내려오겠죠?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 되는 거야? 이거 직각이고 이거 직각삼각형인데 얘를 지금 단면화 해가지고 앞으로 끌고 나와보면 요놈이 이 정도로 생겼다면 지금 이 직각삼각형은 이 높이가 찌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타를 지금 0도 추가 90도 미만의 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정사형이 그대로 평면도형으로 비춰진다는 얘기는 0도 추가 90도 미만이라는 얘기고 조금 더 납작한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예각일 때 얘도 예각은 맞는데 각의 크기도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둔각일 때도 한번 하고 이제 총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둔각일 때. 자, 이제 느낌이 좀 왔을 거예요. 그러면 둔각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둔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바닥 평면으로의 정사형으로 내려갔을 때 저 둔각은 과연 둔각이 유지가 될지 아니면 갑자기 직각이 될지 아니면 예각으로 바뀔지 그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지. 정사형 여기까지는 유지가 그리고 요 끝점에 어딘가에 정사형이 떨어질 거니까 이렇게 연결될 거고요. 그러면 요 각은 여전히 둔각일까 직각일까 예각일까? 만약에 둔각이라면 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우리 둔각인 상태로 관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항상 수직 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바깥으로 고정선을 그려가지고 90도가 되게끔 하는 이 삼각형을 그릴게요. 직각삼각형을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 그러면 이 직각삼각형은 결국에는 요만큼의 길이는 그대로 이렇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리고 수직관계 90도는 그대로 보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여기도 이렇게 떨어지면서
점끼리 연결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건데 여기서 바뀌는 길이를 체크를 해보자. 난 지금 여기 이 전체 길이가 바뀌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길이 보라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 길이는 찌부가 됩니다. 여기가 이쪽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코사인 세타의 영향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둔각을 분석하기 전에 여기 각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얘 지금 당연히 무슨 각이야? 예각이죠? 여기가 지금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우리 아까 예각에서 분석했던 그 상황이 그대로 이쪽에서 나오는 거죠. 이쪽에서 여기가 찌부가 되고 얘는 유지가 되니까 이 예각은 예각으로 유지가 되지만 각의 크기는 작아져요. 그러면 이 둔각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정리를 해야 돼. 각을 이루는 두 개의 직선 중에 하나가 교선과 평행하게 잡혀 있을 때, 그때는 이걸 좀 말로 깊게 써야 되겠지. 각을 이루는 두 직선 중 하나가 교선과 평행하다. 하여튼 잡혀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직각삼각형 정사형 분석을 통해서 예각 둔각의 변화까지도 다 관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직각은요, 이 직각이라는 각의 크기가 90도의 각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그대로 직각입니다. 그래서 이 말 자체에 90도 크기도 보존이 된다. 크기까지 보존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각이라는 각의 종류가 얘도 예각이라는 각의 종류로 보존은 되는데 그런데 크기는 더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참고로 여기 지금 원형 쪽에서 있는 거고요. 얘는 정사형입니다. 원형이고요. 또 적어줘야겠네. 정사형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둔각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각을 기준으로 다시 관찰할 수도 있고, 둔각이 보존이 되는 건 확실한데, 근데 크기는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크기가 작아진다, 커진다 이런 것까지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되는 부분이고, 진짜 중요한 건 각의 종류가 다 유지가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를 갈 건데요. 거기 다음 페이지 90페이지에 각에 대한 얘기는 우리 어차피 두쪽 문제로 볼 거니까 경사형의 넓이 관해서 필수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이 45도 평면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 이 보라색 동그라미 이거 무슨 모양일까? 타원이에요. 타원이에요. 대체 타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원기둥을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단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랐을 때 만들어지는 요 타원, 요 놈의 이 바닥 평면으로의 정사형이 그대로 그냥 뭐가 될 것 같아요? 즉 얘를 원형이라고 잡았으면 요놈의 정사형이 그냥 바닥에 표현되어 있는 이 원일 것 같은가? 원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정사형은 수선의 발의 집합이니까 우리 요 끝점 수선의 발, 여기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들이 다 그대로 원 위에 점으로 찍힐 수밖에 없겠지.
그럼 결국에 우리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자, 얘는 단면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관계야. 자, 원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거기에 코사인 세타를 곱했을 때 정사형의 넓이가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정보 중에 두 개만 알려주면 나머지도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얘는 거꾸로 얘랑 얘를 알려주고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명확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 원이라는 건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공부를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63파이다 라는 걸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45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2분의 루트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거꾸로 코사인 세타를 나눠주면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요 이 S의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64 루트 2가 나온다. 파이가 나온다라는 건데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잠깐만. 타원은 찌그러진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 여기가 그렇죠. 십자가. 자 여기 우리가 이놈을 우리 이 기울어진 평면을 연장하고 얘 연장했을 때 도선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평면 잡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연장했을 때 교선을 내가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교선을 이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자, 내가 교선을 그냥 확장을 해가지고 평면끼리 그걸 잡아봤을 때 이 교선과 나란한 방향을 각각 좀 써볼게요. 여기 그 다음에 이 원형에서 이쪽 방향이 있을 겁니다. 요거. 근데 중심을 지나는 선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타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수직 방향도 한번 여기 위에다가 입혀보면 얘도 중심을 지나는 방향만 하나만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끼리의 표현을 한번 다시 입혀보자. 우리 예를 들면 장축이라고 할 때 지금 이 보이는 대로 여기를 더 긴 쪽이라고 해보면 여기 길이가 A라고 해볼게요. A. 괜찮아? 여기 길이가 A.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B. 근데 여기서 유지가 되는 길이가 노란색이야, 초록색이야 지금? 노란색이야.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도 B가 되겠지. 이만큼의 길이가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A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A 코사인 세타가. 그런데 이 밑에 놈은 원이니까 이 B하고 A 코사인 세타가 지금 같은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 타원의 AB를 가지고 표현을 했을 때 이 코사인 세타는 A분의 B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 밑에 원의 넓이가 얼마였죠? 원의 넓이? 우리 요거 가지고 한번 표현해볼까? 자, 우리는 이거 할 거야. 그래서 원의 넓이에다가 원의 넓이에 코사인 세타 나눌 거니까 요거 역수를 곱하나볼게. 그럼 B분의 A를 곱하면 이게 지금 저기에 타원 및 넓이가 된다라고 해서 우리 타원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도 얻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원 넓이는 뭐로 표현을 한번 해볼까? 이거 B제곱 파이라고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지금 이걸 반지름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지금 B의 제곱 파이라고 쓸 수가 있겠고, 코사인 세타를 나눈다의 의미로서 지금 우리가 B분의 A를 하는 걸로 썼기 때문에요. 얘는 결국에는 이렇게 AB 파이가 되는 건데, 왜 맞냐면 지금 이거를 정사형 개념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고, 이제 타원으로 가볼게요. 자, 타원에서
단축의 길이의 반, 요거 A라고 하고요. 단축의 길이의 반, 그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이 타원의 넓이가 A, B, 파이가 된다는 거는 이제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 타원의 방정식 적분하셔도 이거 A, B 파이 4분의 1 조합 4개가 나오면서 우리는 요거죠. 요로 적분하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시면 정적분 하시면은 이놈이 4분의 AB 파이가 나오는데 적분을 하지 않아도 정사량의 개념으로도 우리는 AB 파이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기억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얘랑 그냥 딱 똑같았을 때가 원이 되는 거고요. R이면 R제곱 파이가 그게 원의 넓이였다면 얘는 R 값이 두 개가 달랐기 때문에 A 곱하기 B 곱하기 파이가 되는구나. 사실상 공식의 꼬라지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하나 넓이도 하나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거기 밑에 우리 6-1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6-1번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쌤이랑 같이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한 번만 연습해보자. 6-1번. 화장실 이것까지만 하고 가면 안 되나? 6-1번하고 50-7번이니까. 성현 다 얼마 나왔어? 성현 8? 다른 거 나오더라고. 오케이. 8 나왔으면요. 내가 혹시 지금 기분이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지금 땀이 툭툭툭툭 계속 떨어지고. 좀 시간이 길긴 한데 조금만 쉬다가 가자. 너무 힘들어.